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페이지 237쪽에 있는 종합위험 시설작물하고 버섯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는데요. 알아보기 전에 이제 최종 4월 4일자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출제 범위가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된 거 이제 4월 4일자 된 거 몇 군데 이 과목은 몇 군데 없어요. 그래서 잠깐만 그냥 말씀만 드릴 테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몇 군데 고칠 거 없고요. 첫 번째는 이제 여기에 고쳤던 걸 다시 고쳤어요. 그게 뭐냐면 137페이지에 보게 되면 감귤 동상에 손해조사할 때 기수확한 비율이 수확기 경과 비율보다 현저히 차이가 날 때는 미수확한 비율과 수확기 경과 비율의 차이 당하는 과실을 정상과실로 분류해라. 여기서는 경과비율이라는 용어가 어디에 나왔냐? 이게 옛날 거예요. 근데 그래서 2월 달에 얘를 갖다가 수확기 경과비율과 수확기 잔존비율하고 용어를 바꿔놨다가 또 안 맞네? 그래가지고 재밌죠? 그래서 다시 옛날 거 그대로 옛날에 그대로 137쪽에 있는 거 이제 감귤입니다. 그래서 감귤이다 보니까 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는 나올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동상에 손해조사를 하다 보니까 계약자가 조사한 기수확 비율보다 수확기 경과비율 차이가 크다라는 거, 많이 났다는 거죠. 결국은 이때 감귤 동상에 할 때는 뭘 조사하냐면 수확기 잔존 비율이라는 걸 조사해요. 이 수확기 잔존 비율표도 바뀌긴 했습니다. 12월 달에 사고 나면 100-66 이렇게 해가지고 100-66에 해당되는 값을 곱하기 0.9 플러스 0.9 그 다음에 100 수확기 잔존비율 12월 달에 사고 나면 100 37 한 값을 마이너스 0.9입니다. 0.9로 바뀌네. 0.9 곱하기 사고 발생일자 이렇게 곱해서 여기서 얘를 빼주는 거거든요. 얘 이름이 뭐냐면 수확기 잔존비율이라는 거예요. 얘 이름이. 근데 계약자가 기수확 비율은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계약자는 이미 가서 동사의 나무를 조사해 봤더니 총 개수가 100개가 과일이 있는데 이 양반이 70개를 수확했다면 몇 개예요? 기수확 비율은 70%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가 몇 프로 남았다는 거예요? 30%가 남아있는 과일의 상태에서 피해 입었다는 거잖아요. 이 뜻이. 근데 실제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 수확기 잔존 비율이 몇 프로 남았냐면 20% 정도 남았다고 이렇게 해봐요. 이 값이 이제 20%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 있는 용어로 하게 되면은 기수확 비율은 70%고, 그 다음에 수확기 경과 비율이라고 불러요. 잔존 비율이라고 안 부르고, 이번에 또 경과 비율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 수확기 경과 비율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니까 1 마이너스 수확기 잔존 비율이다. 라고 그냥 용어의 정의를 밑에다 한번 토시를 달아놓은 것 뿐입니다. 그러면 수확기 경과 비율은 뭐예요? 1 마이너스 20을 뺀 값이라고요. 잔존비율을 빼니까 얼마애가 80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보니까 약관상에는 얼마? 80%를 수확했고 얘가 80% 수확한 거예요. 지금 20% 남았으니까. 그 다음에 계약자는 70% 수확 안 했으면 현저한 차이에 해당되지 않죠. 더 많이 수확해야 되거든. 얘가 더 커야 돼요. 무조건. 근데 작죠. 그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수확기 잔존 비율이 이제 40%다. 계산해 보니까 40% 나왔다. 그러면 100-40을 빼게 되면 얼마 돼요? 60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60이면 얘가 더 크죠, 이제 얘가. 그래서 기수확 비율보다 수확기 잔존 비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10% 났다면 그때는 이 10% 차이에 해당되는 과일을 뭘로? 정상으로 해라. 몇 개 중에서? 총 100개 중에서. 100개 중에서. 요게 그럼 10개를 추가로 더 수확해라. 즉, 정상으로 올려라. 라는 뜻이에요. 아직 강의 안 했으니까 해드릴 거예요. 그거 지금 고쳐놓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 말썽이 없게끔 고쳐놨어. 좀 복잡하지만 저 같으면은 차라리 기수확 비율이 1 마이너스 수확기 잔존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그럼 간단하잖아요. 무엇을 그냥 복잡하게 경과비율 없는 말 막 있는 거 만들어갖고 도대체 경과비율의 정의는 뭐다? 1 마이너스 수확기 잔존 비율이다. 이렇게까지 굳이 복잡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지만 우리는 어떻게? 있는 대로 공부하자. 같은 의미니까. 결국은 기수학은 기약자가 얼마 있다고 70% 했는데 여기 해보니까 약관상에는 이 날짜 사고 날짜 따가지는 60%만 수학을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10% 더 많이 했으니까 10%더 많이 계약자가 한 것은 과일이 안 달렸겠죠. 그럼 안 달려있는 과일은 무슨 과실로 보자고요? 정상 과실로 보자 하는 얘기. 왜? 좋은 거 땄을 거니까 그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거 그냥 어차피 그 감기할 때 해볼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그 140쪽에 보면 수학적 잔존비율 표 있어요. 잔존비율 표 이것은 이제 보통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지만 안 줄 걸 대비해서 얘도 좀 눈여겨보시라. 12월 달은 100-37 한 값을 마이너스 가로 열고 0.9 곱하기 사고 발생일자. 사고 발생일자는 그 해당 월의 발생일자를 얘기합니다. 하고 감귤은 동상의 보장 기간이 12월 21일부터라는 것 아시죠? 그랬으니까 만약에 사고가 12월 25일이다 그러면 25일 그대로 곱하시면 돼요. 25일. 그 다음에 1월 달에는 100-66 한 값을 마이너스 0.8 곱하기 1월 달에 사고 발생 일자 곱하시면 되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군데 다 바뀌었어요. 100-37, 100-66, 100-92. 그랬으니까 하나 빼고 둘 빼고 하나 빼고 이렇게 됐어요. 과거를 외우신 분은. 하나 빼고 둘 빼고 하나 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추도 지금 과거에는 지금 추가로 정식한 고추는 과거에는 정상으로 판단할 거 됐다가 실제로 NH손보에서는 정상으로 판단하지 않고 평가제로 판단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야 이거 평가제로 고치자 이렇게 고친 겁니다. 평가제로. 그래서 가로놓게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도 얘를 응용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고추 이것도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잖아요. 그거 보완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한번 보완해 드리도록 할게요. 설명해 드리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 페이지 215쪽에 있는 거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까맣게 칠해져 있죠. 식물체는 이제 가입 이후 추가로 정식한 식물체 등 보장 대상과 무관한 식물체는 뭐다? 평가제로 분류하여 조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장 한 번 더 넘겨보시면요. 유구 있는데 유구는 어저께 김 교수님이 안내해 드렸죠. 예, 그렇죠. 위와 같이 산정된이에요. 사고 시점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그 지금 저 최대 인정표율 맥스 값이에요. 맥스 값인데 단감에서는 단감 떫은감에서는 최대 인정표율이 단감이나 떫은감에서는 이 맥스 값이잖아요. 이 사고 때 최대로 인정표율입니다. 이 맥스 값은 뭐냐면 착과수에 보상한 적용하는 비율이에요. 이렇게 착과수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겠죠. 착과후, 착과수가 있고 사고 당시 착과수 두 개 있다고요. 그렇죠.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 착과수에 적용하는 것은 착과손해 피해율. 그 다음에 사고 당시 착과수에다 적용하는 것은 착과피해 구성률, 낙엽 인정 피해율 두 개밖에 없다고요. 근데 단감회가 보면은 맥스에 기사고로 조사된 착과피해 구성률 큰 값이라고 써놓다 보니까 뭐야, 감은 그럼 낙엽 인정 피해율 안 빼주게 이렇게 그거 뺍니다. 예, 복사 떠오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그래서 넣은 것 뿐이에요. 넣은 것 뿐이니까 그렇게 하고 앞전 것은 이미 우리 에듀에는 고쳐놨어요. 작년부터 그냥 낙엽 인정 피해율 없애버린 것은. 그랬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2쪽, 63쪽 보면 이제 블루베리가 또 두릅이 있죠. 블루베리나 두릅은 요건 과실이에요. 근데 이제 밭작물이나 논작물로 이제 조금, 착오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수확량 조사가 아니라 과실 손해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70, 페이지 3쪽 보시면 수박 있죠, 수박. 수박은 보험 기간이 수확 직전까지잖아요. 일과목 공부하셨죠? 예, 그러다 보니까 수학기 중 사고라는 것은 보상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수확량 조사신, 수학 전 사고 때 사고 난 경우에는 수학 직전에, 수확량 조사신 수학기 중에 사고 나면 뭐다? 사고 발생 직후에 조사하는데 그걸 삭제시켰어요. 옆에 봐보세요. 이렇게 없어졌죠. 그래서 뭐만 수학기 전에, 즉 수학 조사 전에 사고 난 것만 수학 직전에 수확량 조사를 수박은 실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표도 그렇게 만들어 드린 거예요. 연구원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4쪽에 보시게 되면 보리가 농업수익감소에서 빠졌습니다. 보리가 농업수익감소 보장에서는
이제 이번에 농업 수입이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다고 봐요. 농업 수입 감소 또는 수입 안정이라고 해요. 안정에는 이제 과수는 뭐가 있어요? 포도 하나 있고요. 밭작물 가게 되면은 마늘, 마늘도 좀 바뀌었습니다. 양파, 감자인데 얘는 가을 감자, 그 다음에 고구마, 그 다음에 양배추, 보리, 뭐 옥수수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에 그 공식에서 마늘, 양파 그 공식 뒤에 별표에 보면 별표 9에 피해율 산정 시기가 누락돼 있던 게 뭐였냐면 양배추, 보리, 옥수수, 그 다음에 감자 이거 빠졌어요. 하나 더 콩. 예. 근데 요거 이제 얘는 올해 보리하고 옥수수는 올해 신설이고요. 얘는 감자하고 양배추는 기존이었는데 그게 빠졌던 게 포함되었습니다. 포함됐어요. 피해율 산정하는 방법이. 그래서 감자도 제가 작년에 강의할 때 그래서 감자는 피해율 공식이 없습니다. 이 수익 감소에. 그래서 감자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했는데 올해는 염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염려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핵심은 뭐냐면 옥수수예요. 옥수수는 다른 품목과 달리 피해율 산정 방법이 다릅니다. 옥수수가. 그래서 여러분 저랑 같이 이제 하나씩 짚어가면서 공부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시험 문제 출제도 좋아요. 출제가 단순한데 우리 머릿속에서 끄집어야 돼. 기준가격하고 수학가격이 크냐, 같냐, 적냐에 따라서 이 손해액을 결정하는 방법이 좀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보리인데 보리는 뭐다? 우리가 벼, 밀, 보리, 귀리 할 때에 그때 수학감소보장 논작물에서의 보리의 수확량은 계산해요. 여기서. 똑같아요. 계산하는 방식은. 근데 이제 피해율, 수익 감소는 뭐예요? 돈으로 피해율을 산정한다고요. 수입이 줄어들었으니까 얼마 돈이 줄어들었냐라는 거예요. 그게 피해율인데 피해율은 기준 수입 마이너스 실제 수입의 기준 수입으로 피해율을 계산하는데 도대체 기준 수입은 어떻게 한다? 원래 내가 이 농사 지면 이 정도 돈은 번다라는 게 기준 수입이에요. 그럼 기준 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평년 수확량에다가 계약할 때 정한 기준 가격을 곱해요. 평년 수확량이 10,000kg고 기준 가격이 10,000원이면 이제 1,000kg고 기준 가격이 10,000원이면 1,000,000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 농사를 지어서 보니까 돈으로 봤더니 얼마 나왔다? 뭐 600만 원밖에 안 나왔다면 400만 원이 줄어든 거죠. 기준 수입 1,0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 그럼 기준 수입 대비해서 몇 프로 차지하느냐? 40% 차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문제 핵심은 실제 수입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들은 실제 수입은 어떻게 하냐면 수확량 계산하고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 이 줄어든 거, 이 미보상 사유로 줄어든 것도 어쨌든 보험 계약자가 잘못으로 줄어든 거니까 이것은 뭐다? 돈 번 걸로 환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작은 겁니다. 그래서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얘는 기준 수입이고 얘는 기준 가격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일반적인데 옥수수만큼은 달라요. 옥수수는 어떻게 하냐? 실제 수입은 기준 수입에서 마이너스 뭘 뺀다? 손해액을 빼게 되면 뭐다? 실제 수입이 계산되는 거예요. 좀 다르죠? 다른 것들은 뭐다? 실제 수입은 수확량의 미보상 감소를 더한 값에 기준가격과 수확가격 좀 작은 것을 곱해서 실제로 이번에 농사 졌더니 이만큼 벌었네요 라고 하는 거고 옥수수는 유일하게 수확량을 계산하지 않고 피해 수확량을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옥수수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여러분. 그래서 문제도 만들어 놨으니까 같이 풀어봅니다. 옥수수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공부할 것은 뭐냐면 이제 요것은 한번 챙겨서 수정하시면서 한 번 더 읽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수정하면서 이게 바뀌었구나. 그럼 더 오래 각인이 된다고요. 오늘은 또 느낌 좋으면 노래도 한 곡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년 이 시간 되면 노래 한 곡도 하니까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합위험 시설작물입니다. 시설작물 하게 되면 딸기 등 이렇게 하는데 공부하실 때 시설작물은 공부하실 때 크게 시설작물 하면 하우스 안에 재배한 걸 기억하세요. 하우스 안에다 재배하는 거. 하우스 안에 재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딸기. 얘가 이제 딸기 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미. 보험금 산정하고 조금씩 달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부추. 그 다음에 씨 뿌리는 거예요. 시금치.
무, 그다음에 쪽파, 쑥갓 이렇게 크게 네 꼭지로 보험금이 산정이 된다. 근데 제일 이제 어려운 게 얘예요. 어렵다기보다는 까다롭다고 하는 거죠. 까다로운 게 좀 어렵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꼭지로 우리가 보험금을 해야 되냐.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보험금을 뭘 주냐면 기본적으로 보험금이 생산비, 투입된 생산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학요소를 하지 않아요. 얼마 손해 났냐? 그럼 이 손해 날 때까지 얼마나 생산비가 들어갔냐? 그 생산비 들어간 것 중에서 이만큼 손해 났구나 해서 이 생산비를 산정하는 겁니다. 대신 얘는 자기부담 비율은 없습니다. 자기부담 비율이 5%다, 3%다, 20%다 이 자기부담 비율은 없습니다. 다만 얘가 있는 것은 소손해 면책입니다. 기본만 이제 이건 기본이기 때문에 소손해 면책이라는 것은 산정된 보험금이 이미 10만 원 미만이 아니라 이하 시에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10만 1원이면 주냐 안 주냐 얼마 줄 것 같아요? 그렇죠. 10만 1원 다 줍니다. 여러분들이 손해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하게 하는 거예요. 이 계약자 꼴보기 싫어 죽겠어. 막 나한테 성질내. 그러면 딱 10만 원이나 9만 8천 원 나오게 해버리면 뭐예요? 돈 하나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뻐 죽겠어. 그러면 10만 1원 나오게 하면 되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보험금 먼저 선정합니다. 어차피 얘네들은 조사하는 거다. 가로넣기 부분이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챙겨보고요. 저랑 같이 또 조사하는 거 하겠습니다. 페이지 237쪽 보시게 되면 시설작물에는 자, 농업용수를 저번에 했으니까 딱 쭉 내려서 외곽 3번입니다. 시설재배, 농작물, 화훼류 있는데 화훼류 쓰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네 가지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화, 장미, 백합, 카네이션. 요거 만약에 종합위험 시설작물에서 화훼류 품목,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화훼류 품목 네 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뭐다? 국화, 그다음에 장미, 백합, 카네이션. 순서는 무관할 거예요. 네 가지니까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나실제, 괴로움, 사랑의, 장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국화,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뭐 이런 식으로 꼭 기억에다가 4개 쓸 수 있더라고요. 비화훼류는 나머지 겁니다. 근데 거기에 풋고추가 들어있죠. 풋고추가 뭐다? 고추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고추로 바뀌다 보니까 뭐가 되냐? 풋고추는 뭐예요? 녹색을 띈 것이 풋고추란 말이에요. 이제 빨갛게 익은 고추도 하우스 안에 재배도 보험을 가입해 준다는 거예요. 풋고추가 됐든 홍고추가 됐든 뭐 하여튼 저 고추입니다. 가입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뭐였어요? 홍고추입니다. 안 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풋고추. 그거 없어졌으니까 고추 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공부할 것이 뭐냐면 옛날에는 푸토상이었던 게 호상이에요. 좀 더 공부하면 제 여자친구도 나와요. 일본 여자예요. 네, 일본. 옛날에는 작년까지는 여자친구 이름이 푸토상이었어요. 푸토상. 네, 푸토상으로 부르면 자동으로 온다. 그래서 오토푸토상. 네. 근데 지금 이제 고상으로 부르면 자동으로 온다. 고상. 기억하세요. 왜 기억해야 되는지 좀 더 공부할 겁니다. 다 여러분들의 여자친구예요. 여러분들의 남자친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버섯이 있습니다. 버섯은 여기 이제 버섯까지 정리하고 갈게요. 버섯은 보게 되면 크게 4종류가 있습니다. 4종류. 가장 많이 드시는 게 표고버섯이잖아요. 표고버섯은 재배 방식이 2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목으로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방식이 있고요. 톱밥 배지 있습니다. 톱밥을 단단하게 뭉쳐요. 이렇게 네모나게 식빵 같은 걸로. 크게 뭉쳐갖고 거기다가 구멍 뚫어서 종균을 접종하면 표고버섯이 빵긋빵긋 태우는 게 이 톱밥 배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톱밥 배지 재배. 2가지. 표고는 원목 재배나 톱밥 배지인데 중요한 건 뭐다? 이 원목은 뭐예요? 참나무 원목 썰어가지고 저 청관산, 전남 장흥에 있는 청관산 밑에다가 이렇게 세우는 것은 보험에 가입 안 해준다고요. 어디다가? 버섯 재배사, 건물 내, 하우스 내에다가 재배하는 것만 보험에 가입한다는 거예요. 네, 2번째는 뭐냐면 느타리 버섯입니다. 느타리 버섯 하게 되면 생각나는 것은 무침, 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무침 전인데 느타리는 이렇게도 합니다. 이 균상 재배.
뭔 판때기에다가 균을 접종해서 재배한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균상 재배.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병에다가 재배하니까 병 재배 방식 두 가지가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송이 버섯입니다. 새송이 버섯은 얘는 병 재배일 때만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행간에는 요거 새송이 버섯 때문에 손해평가사를 여성분들이 많이 따신다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추석 때면 9월 달인데 그때가 벼가 지금 수확량이 시작하기 된 시즌이거든요. 근데 며느리가 막 새송이 버섯 썰어갖고 절을 묻히고 있으니까 한탄하는 거야. 놈들은 가서 조사하는데 나는 못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듣고, 야, 여기서 못하고 얼른 가거라. 그리고 아예 안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랬으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실제 그랬겠어요. 그 다음에 양송이 버섯은 우리가 이제 양송이 버섯은 삼겹살 먹을 때 옛날에 보면 1인당 하나씩 나와요. 그렇죠? 4명이면 무조건 4개밖에 안 나옵니다. 5개 하나 더 주면 안 줍니다. 그럼 자기 앞에 탁 놔두고 뒤집어서 구조. 그러면 그것은 너희끼리 하니 그 보리찬물 같은 거 싹 올라오면 그놈을 혀가 뒤든 말든 보약 같은 느낌이나 먹잖아요. 그렇죠? 그게 양송이인데 이 양송이는 균상 재배입니다. 병 재배는 병에다 재배하는 거예요. 플라스틱 병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투명 병에다가 톱밥쟁이에 넣고 거기다가 구멍 뚫어서 균 접종하는 건데, 그럼 균상은 뭐냐라는 거예요. 균상은 하우스 안에 있잖아요. 이렇게 문짝 열고 들어가면 여기 바닥에다가 톱밥을 쫙 깔아요. 톱밥을 쫙 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균을 접종을 하면 여기서 버섯들이 쌍긋쌍긋 올라오는 게 균상 재배 방식이에요. 그러면 느타리나 양송이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공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단을 설치해. 그게 단상 재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을 설치하면 뭐다? 이 공간 활용이 높겠죠. 그럼 여기다도 톱밥 깔고 균 접종하고 톱밥 깔고 균 접종하고. 그럼 이 면적이 상의 면적, 판때기의 면적이다. 균상. 그 판때기에다가 균을, 그래서 얘는 단위 면적당 이렇게 나와요. 단위 면적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는요 병당. 얘는요 배지당. 얘는 원목당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버섯 중에서 병재배로 재배할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버섯 종류 2가지 쓰시오라고 나온다면, 갑자기 물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케이 병 그렇게 되면 새송이 버섯이 있구나, 느타리 버섯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고요. 집에 어린 자녀들 키우신 집은 이 견학 많이 가요. 그럼 어느 날 보면 톱밥 배지 하나 들고 온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고버섯 따서 요리해 본 경험도 없으시죠? 옛날 일이라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됐고요. 자, 그다음에 239쪽 보시면 이제 우리 저번에 감가상각률 공부했으니까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좀 넘겨보겠습니다. 어디 넘겨보냐면 이제 시설 작물 할 거니까 242페이지 살펴봅니다. 자, 시설 작물은 조사 기준은 1사고마다 생산비 보장 보험금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한도액이 얼마다?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부담금 없으나 평가 단위는 목적물 단위로 실시를 하고요. 동일잡기에 2회 이상 사고 난 경우 동일잡기의 식물의 이전 사고 이 피해를 감안해서 산정한다. 오늘 나눠드릴 이 표 있죠. 이 표가 좀 바뀌어서 제가 지금 하나 복사해드리라는 거예요. 2월 28일 바뀌어놔서 정리 다 하셨겠지만 또 바뀌어서 있는데, 작기라는 게 뭐냐? 작기라는 것은요, 이제 생장해가지고요. 생장해갖고 수확이 끝나는 때까지 정식해가지고 키우고 수확을 다 한 것을 뭐라 한다? 한 작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서 작기의 기간을 합계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생장일수하고 수확일수를 더하면 한 작기가 돼요. 그렇죠? 봐보세요. 하나 예만 들어볼까요? 자, 딸기 하면 뭐다? 한 작기가 90일에다가 180일이니까 270일이 한 작기예요. 그렇죠? 딸기 재배하면 그 하우스는 다른 작물은 못 재배해요. 1년 동안. 거의 270일이니까, 360일이니까. 두 번째 봐볼까요? 좀 짧은 거. 그렇죠. 시설 재배, 시금치 봐보세요. 생장일수는, 편성일수는 40일, 수확일수는 30일, 70일이잖아요. 그러면 한 작기 하면 한 2달에 한 10일 정도면은 한 작씩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럼 1년에 한 너댓 번은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러면 70일 동안에는 뭐다? 이 생산비가 다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수확하고, 생장시키면서.
그러고 나면 새로 이 사고가 터지면 또 새로운 생산비가 또 70일만치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작기라고 불러요, 작기. 그럼 1년에 사고 나면 동일 작기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처럼 40일이 생장일수고 수확일이 30일이면 얘가 1작기가 되는 거예요. 이때 1작기 때 사고가 한 번, 두 번 났을 때 이때는 뭐예요? 여기 있는 것은 생산비는 한 건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2차 사고 때는 앞전 사고를 감안해서 조사를 좀 해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달라요. 자, 새로운 작기가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40일, 30일이 생겼다고요. 이때 사고 나고, 이때는 안 나고, 이때 사고 나고, 이때 사고 났다면 뭐다? 작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뭐다? 가입금액 한도로, 이때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유는 뭐다? 이 작기가 다를 때마다 생산비 전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평가 시점은 피해의 확정이 가능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얘는 틀리죠. 피해 사고 발생 직후 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피해 확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 우리 집에 제가 시설 작물을 지금요 상추를 하고 상추를 어쩌면 상추 먹었죠. 상추를 먹으면 잠이 잘 오잖아요. 그래서 상추를 하는데 비가 많이 와버렸어요. 호! 비가 와서 우리 집 하우스에 물이 빡 찰 수 있겠죠.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계약자가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사고 발생 통지를 했어요. 통지를 해서 현장에 조사반이 가서 바로 생산비 손해배상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딱 물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갈 때는. 그래도 상추는 뭔 일 있어요? 그러고 그냥 이상 없이 쌍긋쌍긋 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지나면 얘가 이제 고사가 되기 시작해요. 그때 그 고사된 걸 그때 가서 생산비 손해평가를 실시한다라는 뜻이에요, 얘가. 그래서 시설작물 손해평가는요, 보통은 한 서너 번 갑니다. 일반 우리가 수확량이다 조사하다가 한 번만 가면 되는데, 얘는 두세 번, 서너 번 가야 돼요. 다 죽어버렸어. 와봐봐. 그때 처음에 왔는데 물 빠지고는 괜찮았는데 다 죽었어. 라고 하면 또 가고 하면서 피해 최종 피해가 확정될 때 손해평가를 실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사 방법 계약사항 확인합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계약 원장상에 하우스 규격, 재배 면적, 시설 작물이 보험에 가입할 때 어떤 하우스, 이 규격에 맞는 하우스에 가입했는지를 일치 여부를 현장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배 면적도 확인합니다. 가입할 때 이런 거예요. 재배 면적을 확인하는 것은 좀 이따 그 문제가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이건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하우스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 설치인데 원래 현장에 가서 보니까 계약에는 이 하우스 전체 면적이 얼마냐면 700제곱미터. 근데 계약에다는 여기다가 딸기를 500제곱미터만 재배할게요. 재배 가능하겠죠? 왜냐면 700 안 되니까 이 안에서 이 정도만 재배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딸기를. 여기는 안 하고 그냥 공란으로 작업공간을 쓰겠다 할 수 있는 건 내 마음이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500 했는데 실제 사고가 나서 현장에 가서 재배 면적을 봐봤어요. 그랬더니 전체 다 딸기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 때는 뭐다? 700제곱미터잖아요. 그럼 보험은 어떻게 해요? 보험은 500제곱미터만 가입했는데 실제로는 뭐다? 보험회사는 500이 아니라 700제곱미터를 갖고 보호를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건 결국 뭐다? 500하고 700이기 때문에 얘가 일부 보험이 돼버리는 경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험금 산정에서 다시 비례 보상을 할 거예요. 좀 이따가. 그래서 왜 그러는지 저랑 같이 공부하고 문제에서 어디가 숨어 있는지 찾아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우스 규격과 재배 면적을 확인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일부 보험 여부를 확인하려고 그렇습니다. 자, 면담을 통해 사고 경위, 사고 일자 등을 하거나 이거요. 기상청 자료. 면담 계약자한테 물어보는 거 어떻게 됐어요? 언제 그랬어요? 물어보고 그분의 말이 맞는지 확인하죠. 뭐 3월 3일 날 비가 많이 왔어. 그러면 뭐다. 그때 얘기를 메모를 하고 3월 3일 기상청 자료를 보죠. 그 지역에. 그럼 비가 많이 왔는지 2일, 3일 그 상태를 보겠죠. 계약자 면담, 작물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시 계약자에게 아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왜냐하면 피해 사고를 입증하는 보험법상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계약자한테 있습니다. 그럼 보상 안 한다. 면책. 이것은 보상 안 해요. 면책이다라고 하면 그 면책이라는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보험자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 입증 책임은 계약자 니한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서 농업기술센터 가갖고 이 작물이 진짜로 당신이 말하는 허우로 인해서 피해 입었는지 농기사 의견서 하나 받아보세요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험법과 연결돼서 그래요. 보험법과 연결돼서. 출하내 액서. 자, 상주 그동안에 수확은 했는지 제대로 했는지 한번 보고 싶다는 거죠. 출하내 액서. 그다음에 기타 영농적인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상추를 재배했는데 출하내 액서를 받아서 자, 출하를 보니까 이분이 보험 기간 동안에 한 5번 출하했다는 거죠. 그럼 상추는 보통 10불 정도 따면은 끝난다더라. 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밑에서부터 따 나가거든요. 상추 혹시 딴 거 보셨나요? 그럼 밑에는 몽대기만 있고, 막대기만 있고, 위에만 상추들이 짱크상 나 좀 답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밑에는 다 이제 벗고 있고. 그러면 그때 출하액서를 범으로 인해서, 아, 사장님은 그동안 몇 번 출하하셨으니까 아직 잔량은 아직 남아서 출하할 수 있는 게 한 30% 남았다면 70% 출하했으면 최고로 피해 입어봤자 30%밖에 안 입은 거 아닙니까? 라는 거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상추가 하나 죽었어도 자, 한 번도 출하 안 해갖고 죽으면 100% 손해가 난 거지만 7번 정도를 수확했어. 10번 수확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다 3번 정도 남은 상태에서 비가 와서 재가 해서 그 상추가 다 한 주가 다 죽었다면 걔는 다 죽은 건 30%만 죽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다 보니까 뭐다 출하액서를 한번 봅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놈을 갖다가 착실하게 다 갖다 주면 어떻게 보험금이 안 나온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계약자분도 알아야 돼. 우리도 똑똑하십니다. 출하액서 처음 땄어요. 무엇이 처음 따러 한 거의 80% 따버리고 밑에 보면 이제 상추 입술을 세거든요. 입술을 세면서 아 지금 몇 장 남고 과거에 딴 흔적의 마디를 세봅니다. 그럼 전체 대비해서 몇 프로 수확한지를 알 수 있겠죠. 50% 수확했다, 60% 수확했다 그러면 이거 나무 이제 고추가 이 상추가 다 죽었다 그러면 손해 정도 비율 40% 땡.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손해 정도가 40% 정도 됐습니다. 손해 정도가 30% 됐습니다. 손해 정도로 판단해버려요. 정도로 판단하면 정도 비율 40%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 이렇게 봅니다. 자, 재배 일정 확인합니다. 정식은 언제 했어요? 파종은 언제 했어요? 그 다음에 버섯 같은 경우는 종균 접종은 언제 했어요? 그 다음에 수확이 언제 시작됐어요? 수확은 언제 끝날 거예요? 라는 것들 확인해 보는 겁니다. 뭘로? 문답으로 확인합니다. 필요시에는 뭐다? 이제 영농일지, 농민들께서는 영농일지 참 꼼꼼하게 잘 써놓으셔요. 그거 보면 다 나와. 언제 종자를 어디서 사가지고 언제 파종했고 정시했고 날짜 다 나옵니다.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다? 좀 다가 손해평가할 때 다 써먹는 것들입니다. 자, 243쪽 봅니다. 사고일자 확인입니다. 자, 사고일자 확인에서는 얘는 추정이다 보니까 얘를 문제 내기는 좀 매우 어렵긴 합니다. 추정을 확정으로 바꿔서 문제를 설정을 하려면 좀 힘들긴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입니다. 자, 계약자 면담, 기상청 자료들을 통해 사고일자를 특정한다. 사고일자를 특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고일자를 특정하는 이유는 생장일수, 수확일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데 생장일수를 알아서 뭘 하냐면 수확하기 전에, 수확기 이전에 사고가 발생하면 이 사고가 발생한 때까지 생산비가 몇 %나 투입됐냐 그 경과 비율이라는 걸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과 비율을. 그러면 경과 비율을 찾아내려면 알파, 자, 고추 나왔죠? 고추, 똑같아요. 고추,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표준 생장일수, 이렇게. 여기에 생장일수인데, 표준 생장일수는 여러분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딸기는 90일,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시험에서 보통 제시를 많이 하는데, 안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고민을 해봐야죠. 아, 참, 어쩔까요? 이게 종이, 이거. 기분 나쁘면 며칠에 100일 해버려야 돼요. 에라 모르겠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눌러봤더니 똑 떨어진 거 있죠. 그게 답이라는 게 높아요. 암기를 못하고 왔어, 내가. 나는 생장일수, 그 표준 생장일수 조건 안 주면 난 안 풀어볼란다. 근데 보니까 계산기로 쑥 때려봤는데, 소수 없이 그냥 툭툭 떨어져. 네. 보통은 생장일수는 50% 많이 줍니다. 50 나누는 거예요. 자, 생장일수가 15일이다 가면 표준 생장일수가 30일짜리예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딸기다 가면 생장일수가 45일이다 가면 표준 생장은 90이라는 얘기예요. 거의 확률이. 그것은 이제 지금까지 나온 문제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죠. 저 같은 거 이렇게 안 내는데, 그렇게 내는 경우들이 가끔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생장일수를 알아내는 거예요. 생장일수라는 것은 뭐냐면, 정식일로부터 사고가 발생한 일까지 경과 일수를 얘기하는데, 이 사고 일자를 특정하는 게 바로 이 대목이에요. 그래야
알아낼 수 있겠죠. 정식은 조건 주니까 사고 발생. 그러면 비 왔다. 그러면 뭐다? 비 온 날이 사고 일자잖아요. 그렇죠. 강풍, 바람 불었다가 바람 분 날이 사고 일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더웠대요. 더웠대. 그러면 1시간 동안 더웠으니까 그게 폭염이라고 볼 수 있겠냐라는 거잖아요. 또 추웠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기온이 찼다. 추웠다고 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연속적으로 기간이 길었을 때, 이런 기간이 더위가 계속 길거나 추위가 계속 추웠을 때, 이때는 뭐라 한다? 연속적 재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연속적 재해는 시설작물에서는 두 가지 있습니다. 폭염하고 뭐가 있다? 냉해 있습니다. 한해 없어요. 또 고추 보고, 또 고추 한해 있구나. 고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지작물이니까. 근데 시설작물에서는 기본적으로 관수시설이라는 게 들어가요. 물 공급해줄 시스템이. 그래서 얘는 가뭄은 없어요. 연속적 재해가 아니에요. 재해에서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연속적 재해는 뭐다? 폭염하고 한해, 냉해가 있더라. 덥고 추운 것만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고일자로 특정할 수 없어요. 연속적 재해이기 때문에, 야, 폭염으로 신고가 돼서 봤는데, 아, 이거 언제로 사고일자 할까? 라고 했더니 수학기 이전 때는 뭘로 해야 되겠어요? 기상, 특보, 발령일자를 사고일자로 어떻게 한다고요? 추정했다고요. 그러면 출제자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규정에 의해서 기상특보 발령일자를 사고일자로 확정했다라고 조건을 줘야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수학기 이전 사고 때 연속적 재해 두 가지, 폭염하고 냉해 가로넣기에 넣을 수 있도록 하시고, 두 번째는 뭐다? 수학기 이전 사고 때 사고일자를 특정 언제 한다고요? 수학기 이전 때는 기상특보 발령일자입니다. 요거 네 가지, 기상특보 발령일자. 요거 꼭 좀 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학기 중에는 그럼 어쩔 거냐? 수학하고 있을 때. 그럼 한참 내다 팔고 있단 말이에요. 내다 팔고 있어요. 그때 폭염이나 냉해가 올 수도 있겠죠. 그때는, 이때는 사고 발생일자를 언제로 특정할까? 사고 발생일자를 언제로 특정할까라고 했더니 뭐다? 한참 내다 팔다가 작물이 다 죽으니까 내다 팔 것이 없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출하한 날을 사고일자로 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자, 연속재해. 연속적 재해는 두 가지 있습니다. 폭염하고 냉해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냉해 두 가지 있고요. 수학기 이전 이전 사고로 이 연속적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일자를 추정을 하는데, 이때 추정하는 것은 기상특보 발령일자예요. 예, 메모하셨다가 가로넣기도 나올 수도 있고, 이 날짜 기준으로 해서 사고일자를 하다면 뭐다? 얘를 생장일수로 할 수 있겠죠. 예, 두 번째, 수학기 중입니다. 수학기. 이 중 사고일자를 이때는 추정해요. 얘는 이렇게 한다라고 했으면 문제를 내기 너무 쉬워. 추정한다라고 하니까 문제 내기가 출제자들이 애매해서 얘를 잘 안 건들려고 그래. 그러면 저 같은 것도 잘 안 건들려요. 왜? 내주에 시비거리 걸리면 또 싸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가로넣기로 때려 넣는 거예요. 가로넣기로. 그래서 이게 뭐다? 최종 출하일자입니다. 자, 어떻게 상상하시냐면, 어떻게 한다? 수학기니까 한참 내다 팔았다. 근데 더 이상 내다 팔 게 없었다면 마지막 출하한 날짜를 사고일자로 정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즉 연속적 재해 두 가지, 그 다음에 기상특보 발령일자는 수학기 이전 사고 때 연속적 재해 발생 시에 사고일자로 추정하는 거고, 수학기 중사고 때는 뭐다? 최종 출하일자입니다. 어떤 재해에서만, 폭염이나 냉해에서만. 나머지 호우다 그럼 그건 비 온 날짜예요. 괜히 또 수학기 중에 호우로 인하여 그러면 최종 출하일자 나왔다. 이거 정신 나간 겁니다. 예. 폭염이나 냉해로 수학기 중 사고 때는 사고일자를 언제 한다고요? 최종 출하일자를 한다고요. 나머지 호우다, 비 왔다. 얘 지금 하우스는요, 비가 제일 치명타예요. 물이 하우스 안에 차버리니까. 그래서 이때는 언제다? 비 온 날이 사고일자, 그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정하기가 애매해. 더위가 10일 더웠냐, 30일 더웠냐, 5일 더웠냐, 그럼 어느 때로 할까라는 거잖아요. 그때 수학기 전 때는 기상특보, 그 다음에 수학기 중일 때는 내다 팔고 있는데 작물이 다 죽어서 못 팔면 마지막 판 날짜, 내다 판 날짜, 그게 사고일자로 추정한다라고 합니다. 손해조사입니다. 경과비율 확인하고요. 경과비율 확인합니다. 재배비율, 피해비율, 그 다음에 손해 정도비율입니다. 손해 정도비율 보세요. 본 목적의 뿌리, 줄기, 잎, 과실 등에 발생한 부분의 손해 정도 비율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요? 뿌리니까 맨 밑에 뿌리, 그다음에 줄기, 이파리, 과실의 상태를 보고 얘가 손해가 20% 났다, 30% 났다, 40% 났다 이렇게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손해 정도에 따라서
손해 정도 비율이 다르다. 자, 만약에 얘는 손해 정도가 10%다 그러면 뭐다? 손해 정도 비율 몇 프로라 하겠어요? 20%를 한다고요. 손해가 1%부터 20%까지 난 것들은 손해를 몇 프로를 하겠어요? 20%를 한다고요. 큰 값을 준다고요. 21에서부터 40%까지 손해 난 것들이 있으면 그때는 몇 프로로? 40%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손해 정도가 75다. 손해 정도가 75다 그러면 손해 정도 비율 몇? 80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시험에서 손해 정도 비율이 75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몇 프로로? 그렇죠. 75 그대로면 왜냐면 비율이라고 줬잖아요. 비율. 정도까지만 주고 정도로 조건 줬을 때는 비율로 환산시키고 비율로 주면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는 겁니다.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화재 대물배상 책임입니다.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조사합니다. 얘가 뭐냐면 지금요 우리 집에서 내가 이 원해시설 작물을 보는데 불이 날 수도 있겠죠. 불이 나가지고 옆집의 하우스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죠. 그때는 옆집 거 조사한다. 어차피 배상해줘야 되거든요. 자, 244페이지. 자, 저번에 했고요. 이제 어디 보시냐면 247페이지 봅니다. 247페이지 보면 보험금 지급입니다. 자, 보상하는 재, 즉 보장하는 재로 일사고마다 일동 단위로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전액을 보험 가입 금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그렇죠? 소손의 면책이 얼마다? 10만 원이다. 기억하시고요. 동일작기에 2회 이상 사고가 난 경우에는 동일작기에 작물 이전의 사고의 피해를 감안하여 산출한다. 어차피 한 작기 때는 하나의 보험 가입 금액이 없어요. 근데 앞전에 보험금으로 지금 1작기의 보험 가입 금액이 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앞전에 보험금으로 200만 원 나갔어요. 그럼 그 후작기 때는 아무리 많이 나가도 얼마?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가입금액 한도가 되니까. 그러겠죠? 가입금액 한도. 그래서 1작기 때 작기마다 새로운 보험 가입금액이 설정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보험금 지급 한도 생산비 보장 보험금은 다 품목별 보험금 산출 계산식 아래에 있습니다. 적용하기 계산하며 하나의 작기, 즉 하나의 작물의 생육기간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재배 농작물의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 자, 1작기 때 1차 사고로 자, 보험금. 자, 이 집이 보험 가입 금액이 200만 원이에요. 근데 1작기 때 보험 가입 보험금이 얼마나 났냐? 150만 원 지급했다면 2차 사고로 2차 동일작기 내 사고 났으면 2차 사고로는 줄 수 있는 보험금은 얼마라고요? 최고 50만 원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두 개 합치니까 하나의 작기에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 한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비용 손해 중에 손해방지 비용, 대위권 보전 비용, 잔존 비용. 얘는 여기는 뭐냐면 작물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작물. 하우스 아니고 작물. 자, 작물 하면 비가 많이 오면 자, 내가 하우스를 지금 1000평을 하고 있어요. 1000평 엄청 크잖아요. 비가 많이 오니까 이걸 물이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 사람을 동원해서 막 흙을 팠어. 막 물이 막 들어오니까 둑을 쌓고 막 포크레인 불러다가 막 둑을 쌓을 수도 있겠죠. 이건 뭐예요? 더 이상 물이 들어와서 작물에 손해를 덜 끼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손해 방지 비용이라는 얘기입니다. 방지 비용. 그다음에 대위권 보전 비용, 잔존물 보전 비용은 다의 품목별 보험금 산출 계산시 적용하여 계산하는 금액이 해당 작기에서 재배하는 보험증권 기재 농작물의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지급한다. 단 손해방지 비용은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자, 농업용 시설물, 건축물에는 손해방지 비용이 한도액이 없습니다. 손해방지 비용은 건물이죠. 건물, 해가림설, 비가림설, 농업용 시설물인데 건물에는 손해방지 비용은 원칙적으로 한도가 없어요. 유일하게 건물의 손해방지 비용을 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인삼, 해가림 시설만 있고요. 나머지 먹는 거, 인삼 먹을 수 있어요. 인삼 그 자체 먹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설작물 상추, 딸기 이런 거 먹는 거. 작물에는 얼마나 손해방지비용 한도액이 20만 원이에요. 작물은. 손해방지비용은 건물에다도 줄 수 있고 작물에다도 손해방지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비용 손해 중에 기타 인력비용은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전액 지급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보험금 산출 방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가 아니라 고추, 그다음에 호박, 수박, 멜론, 파프리카, 상추, 가지, 배추, 파는 대파하고 쪽파 있는데 여기에가 쪽파가 들어갔으니까 딸기 등에는 대파가 들어갑니다. 대파가 무엇인지 아시죠? 육개장 끓일 때
대파 엄청 많이 먹잖아요. 대파는 딸기 속에 들어가 있어요. 딸기하고 다 같이 계산, 딸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고, 쪽파는요, 얘네들 씨 뿌리는 것들은 이와 같이 얘네들끼리 또 계산하는 방식이 따로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대파다 그러면 나는 딸기다 라고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쪽파다 그러면 나는 시금치다 라고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미나리, 그 다음에 감자, 국화, 백합, 카네이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험금 산정 방법인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딸기 등 보험금이에요. 딸기 등 보험금인데 이는 딸기를 재배하고 있을 때 수확하기 전에 사고 날 수도 있고 수확기 중에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딸기의 기본적으로 보험금은 어떻게 되냐? 보험금은 작물, 여기 작물들이 피해 작물 많죠. 그래서 이 보험에 가입한 작물들이 만약에 피해 입으면 피해 작물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냥 딸기 재배 면적 그러면 좋은데 그러면 대파가 성질하지. 나는 어떠노요? 수박도 성질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피해 작물이라고 불러버려요. 작물, 재배 면적. 아까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죠. 재배 면적 조사한다고. 그래서 가입 면적이 얼마고 재배 면적이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재배 면적. 가입 면적은 500제곱미터, 재배 면적은 300제곱미터. 가입 면적은 500, 재배 면적은 700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재배 면적. 곱하기 이 피해 작물의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작물에 농사 지을 때 이만큼의 돈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만큼 돈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고가 났을 당시에 계약자님 돈, 생산비 얼마나 투입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 계속 농약 치고 뭐 관리하고 막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비를 일거에 100% 다 쓸 수는 없어요. 조금씩 써가는 거예요. 경과비를. 그리고 그럼 여기까지가 뭐다? 보상의 최대 한도 얘기예요. 최대 한도. 이만큼 보상을 최고 줄 수 있는 게. 근데 피해 입은 만큼 줍니다. 그래서 뭐다? 피해율입니다. 그래서 피해 작물이나 얘는 조건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피해 작물 단위당 보상비가 이 교재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내면 큰일 났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삭제됐죠. 그러니까 얘는 조건 준 대로 쓰시면 돼요. 피해 작물 딸기 단위당 보상비 2만 원 그러면 2만 원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 경과비율입니다. 경과비율은 뭐예요? 이 사고가 났을 때까지 투입된, 이 농지에 투입된 생산비가 얼마나 들어갔느냐, 그 한도액을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 넣고 이익 보지 말아라. 이득 금지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과비를 계산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고가 수확기 이전에 났느냐, 수확하고 있을 때 났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얘가 생산비잖아요. 생산비다 보니까 생장기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수확비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과비율은 수확하기 이전에 만약에 사고 났다. 수확기 이전 사고예요. 만약에 시험 출제가 수확기 이전 사고다라고 하면 경과비율은 어떻게 주냐? 알파입니다. 준비기 생산비 계수. 얘는 너무 쉬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자, 원래 처음에 농사할 때 이만큼 돈을 들어갔고, 나머지 잔량이 이만큼 남아서, 이런 거죠. 남아서 얘를 며칠 동안 표준 생장일수만큼 매일 쪼개서 넣어야 된다는 거죠. 생장일수. 근데 사고가 언제 터졌다? 정시간 날로부터 사고 발생일까지 돈이 나간 게 있을 거예요. 그만큼밖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생장일수입니다. 자, 그러면 표준 생장일수는 시험에서 여러분들 이제 딸기는 90일 뭐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 암기하시는 게 저는 이제 권하고 싶은데 만약에 조건 주겠지라고 생각하면 뭐 안 하고 하셔야 되죠.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생장일수는 뭐다? 정식일로부터 사고 발생일까지 경과된 일수입니다. 경과일수. 경과일수는 시험에서는 보통 줄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뭐다? 폭염은 뭐라 했어요? 폭염이나 냉해 등 연속적 재해인 경우에 수확기 이전 사고 때 사고 발생 일자는 생장일수가 뭐다? 얘 딸기 등은 다 정식하는 것들이에요. 정식하는 거. 옮겨 심는 것들. 정식으로부터 뭐다? 사고 발생 일자까지 경과일수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뭘 공부했어요? 이거 사고 발생 일자를 특정하자는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수확기 이전 사고 때
폭염이나 냉해 등 연속적 재해 때 이 사고 발생은 먼저 어느 걸 하겠어요? 기상특보 발령 일자까지 경과된 일수를 얘기한다는 게 경과일수예요. 근데 예를 들게 되면 그 일수로 한다라고 하면 문제를 내는데 기상특보 발령 일자를 사고 일자로 추정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애매해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상특보 발령 일자를 사고 일자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알아보잖아요, 금방. 네. 그래서 문제를 설계하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준 생장일수는 미리 정해진 값입니다. 미리 정해진 값. 그래서 여기 보시면 표준 생장일수가 풍부하게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알파입니다. 준비기 생산비 계수있는데 기본이 얘는 그냥 뚝 떨어져요. 40% 이렇게 해서 0.4 되는 겁니다. 0.4. 너무 밋밋하지 않아? 좀 밋밋합니다. 밋밋하니까 이렇게 한번 드려봅니다. 밋밋해서 국화 있죠. 국화는 스프레이형 재배 있고 스탠다드 기본이 있는데 국화를 잘라서 혹시 그 상가 조문 한번 가보신 적 있나요? 조문 상가에 가면 국화꽃 많이 그 꼽아놓은 거 있잖아요. 꽃 모가지만 딱딱 따가지고 그 지금 출하하는 것들 있죠. 그걸 철화 재배라고 그래. 철화 자른다고 꽃을 잘라서 꽃 목을 잘라서. 근데 그걸 철화하면은 다시 뿌리라든가 줄기는 살아있으니까 다시 꽃이 필 수 있겠죠. 그럼 초기의 생산비는 덜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걸 재철화라고 해요. 재절화 재배. 자, 얼마만? 국화하고 카네이션만 2개만 합니다. 국화 카네이션만. 다른 것도 괜히 하지 마시고요. 국화 카네이션이 시험 문제에서 재철화라더라. 재배 방식이라더라. 라고 할 때는 준비기 생산비 계수 알파는 40이 아니고 20%입니다. 얘는 암기. 딸기 등은 뭐다? 준비기 생산비 계수 40% 암기입니다. 설정문. 근데 국화 카네이션이 재절화 재배다라고 조건이 걸어져 있으면 그때는 20%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학기 전 사고고요. 수학하고 있을 때 수학기 중 사고. 수학기 중 사고 때 경과비는 어떤지 얘가 중요해요. 지금은 얘가 그냥 보니까 아이고 뭐시냐 복잡해갖고 아이고 나 패스. 그럼 이것은 그러고는 이거 수학기는 1 마이너스 수학일수죠. 표준 수학일수죠. 수학일수. 얘는 뭐다? 수학일수입니다. 이 표준 수학일수는 사전에 설정된 값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 잘 살펴보면 유일하게 표준 수학일수가 없는 품목이 고현석이 여자친구만 없다고요. 오토, 호호, 상만 없어요. 보셔요. 그렇죠? 네? 오토, 호호, 상이 왜 없는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표준 이때 수학기 중 사고 때는 경과비로 어떻게 한다? 2일 마이너스. 자, 100% 돈 들어갔어요. 생산비가 100% 들어갔어요. 100에서. 자, 계속 수학하면서 투입된 생산비를 회수를 했단 말이에요. 작물과 함께. 했으니까 그만큼 표준 수학일수. 분의 수학일수 사고 날 때까지. 그러면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생산비가 남아있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이거다. 수학기 중 사고 때의 경과 비율입니다. 그런데 이 수학일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수학하고 있을 때 냉해나 폭염이 오면 이때는 사고일자를 특정을 언제 하기로 했어요? 최종 출하일자를 사고일자로 추정한다. 그것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표준 수학일수 있는데 이렇게 산정된 값이 10% 자, 미만 나왔. 10% 미만 나왔어. 해보니까 뭐 5.4%, 9.2% 나왔다. 그때는 어떻게 이거 표준 수학 경과비율 몇 프로 할 거냐? 수학기 경과비율 10% 미만 시에는 10%랍니다. 기억하세요. 되셨죠? 여기까지 일단 기분 좋아. 알았어. 뭐 10% 미만이면 10% 하라며. 오케이, 콜 10%.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흙 단길입니다.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다만 이게 10% 나는데 다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 주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옷, 토, 호, 상은 제외. 오토 고상은 제외입니다. 10% 미만 나왔어. 오토 고상이. 오이가 해보니까 수학기 사고 때 8% 나왔다. 그러면 10% 올려주면 안 됩니다. 그냥 8% 쓴다는 얘기예요. 산정된 값. 되셨죠? 오토 고상. 자, 예외 1번이고요. 그다음에 예외 2번. 예외 2번.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거냐면 실제라는 말이 들어가요. 실제, 수학, 개시 1부터
수학 종료일까지 일수가 표준 수학 일수보다 작은 경우, 일수가 실제 수학 계시에서는 정일수가 일수보다 적은 경우입니다. 적은 경우 제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볼게요. 참외가 224일이 표준 수학 일수예요. 거의 한 7개월 동안 딴다는 얘기잖아요. 참외를 농사 지으면 1년 내내 참외밭에 살아야 돼. 이제 하우스 안에서. 그런 거 갖고 애기들 학비 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자, 볼게요. 참외하면 예를 들면 참외는 자, 수학기준 사고 났다 가면 표준 수학일수 1 마이너스 표준 수학일수분의 수학일수고, 이 표준 수학일수를 뭘로 쓰냐면 224일로 써요. 사전에 설정된 값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이제 224인데 여기가 수학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가, 수학 개시일부터 사고일까지 경과가 뭐냐면 220일 했다는 거예요. 220일. 그럼 몇 프로 나와요? 한 2, 3% 나오겠죠? 왜냐면 24일이니까 2% 정도 나오겠네, 2%. 그래서 만약 2% 나왔대. 예를 들어 2%. 예입니다. 그냥 또 이게, 아니, 2.34%인데 왜 2%라고 쓰세요? 그러지 마시고 계산기 눌러야 돼요. 왜냐면 이것도, 아니, 그때 답하시는 4개가 좀 안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자, 1 마이너스, 자, 220일 나누기 24. 하게 되면 얼마 나오면 1.78% 나오네요. 자, 그러면 10% 미만이잖아요. 그럼 이거 10% 올려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죠, 지금 이거. 여기 봐서요. 10% 미만 되는 10%를 한다고요. 근데 오이토마토 호박은 아니야, 또. 오토 고상은 아니에요, 지금. 딸기 참외니까. 그럼 이거 10% 올릴 거냐 하면 거기에 뭐라고 쓰냐면, 이때는 문제 출제가 당연히 조건 줍니다. 실제로 수학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일수는 230일이다. 써놨어요. 그럼 230일을 분모에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모에 넣지 말고, 그러면 뭐다? 실제로 수학 개시일 종료가 230일인데 표준 수학 일수는 224일이니까 어떻게 해요? 얘가 더 지금 크잖아요. 그쵸? 더 오래 했으니까. 근데 얘가 작잖아요. 맞죠? 얘가 이렇게 작잖아요. 그때는 몇 프로로? 10%를 올려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금은 안 올려줍니다. 얘가. 자금은. 자, 봐보세요. 실제 수학 개시 종료 일수가 표준 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10% 안 올려야 된다고. 근데 얘는 크죠? 크죠? 같거나 크면 올려준다고요. 같거나 크면. 아시겠습니까? 네. 되셨죠? 이렇게. 그럼 이 문제를 좀 이따가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 나눠드린 거 있죠? 그 문제 풀어볼 거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얘기한 건. 그리고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또 시간이 비슷한데 이거 하나만 더 할 겁니다. 그러면서 수학 기준 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문제 나오면 여러분 박수 치면서 풉니다. 제주도 가면 멸치국물 내가지고 국수 말아주면 참 맛있잖아요. 그쵸? 그럼 뭐라고 해요? 멜국수라고 해요. 멜국수. 멜론, 국화, 수박, 멜국수 기억합니다. 멜국수. 이 멜국수는 수학기중 사고 나면 무조건 계산하지도 말고 100%로 해라. 100%로. 그래서 사실은 딸기 등에서는 이 수학기중 사고 때 문제가 제일 맛깔나고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래 한 곡 부르고 이번 시간 쉬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표준 수학 일수보다 실제 수학 개시일 종료 일수가 적은 경우, 즉 실제 수학 개시일부터 종료 일수가 표준 수학 일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10% 안 해주고 크면 해주니까 크니까 해줬단 말이에요, 지금. 그쵸? 그러면 표준 수학 일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품목별로. 그래야, 왜냐면 시험 출제자는 뭐만? 실제 수학 개시일부터 종료 일수는 230일이다 이렇게 조건 주면 참외가 224일인 걸 알아야 이 1.78로 하든지 10%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운 좋아, 괜히 이건 10%로 가자. 근데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딸기는 표준 수학일수가 182일, 참외는 224일입니다. 그래서 얘를 다 외우려면 성질나죠. 성질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표준 수학일수 없는 게 딱 8개 있어요. 오토 고상하고
멜국수. 그래서 8개가 표준수학이 없고 나머지 다 있습니다. 한번 노래 한번 제가 산토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토끼입니다. 따릴 파리 참이 이사 파이 이삼 시삼공 가이 육이 배오공 파대 육사 쪽 19 무 28 100 23 가이 23 288 수고 1에 감자 9일은 표준 수학 일수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딱 메모해갖고 좀 떨리네요. 네, 노래방이 아니라. 근데 이걸 메모해가지고요. 화장실이나 집에서 노래 몇 곡만 불러보잖아요. 앞으로 10년 후에도 안 잊어먹습니다. 제가 옛날에 소방관 하면서 승진시험 할 때 위험물 종류 엄청 수십 가지거든요. 산토끼를 하니까 지금 한 20 몇 년, 25년, 27년 전에 것도 지금도 노래를 나오면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염과 무부질 막 하면서 뭐야 이거. 그래서 그만큼 어디 계단에 앉고 쪼그리면서 한 장에다 쓰세요. 이렇게 길게 그냥 노래처럼. 그러면 그 노래를 부르면 돼요. 시험장 가서. 이 문제 나오기를 바라고 이 문제 나오면 노래를 불러버리면 돼요. 그럼 노래를 부르면 뭐다? 얘를 표준 수학수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수학 계실과 종료율이 비교해서 10%를 할 거냐, 산적값 쓸 거냐가 바로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왜 표준 수학일수보다 이게 작으면 안 되냐면, 크면 얘가 더 길잖아요. 그럼 이게 분모값이 원래 230이 들어가게 됐죠. 220이 들어가게 됐죠. 그럼 이 값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사정된 설정값을 안 쓰고 얘를 실제 계시부 종료가를 이 분자에다 설정값 이거 빼고 얘를 넣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여러분, 나는 표준 수학일수를 230이 아니고 300이더라. 300이다. 올리면은 얘가 분모값이 크면 클수록 뭐다? 여기에 산정의 값이 올라갈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 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올라가겠죠. 올라가다 보니까 보험금을 많이 받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얘로 계산을 해요. 표준 수학에서 설정된 값으로 계산을 하고 10% 미만이 나오면 10% 올려주는 걸로 얘를 상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냥 참으시오. 막 올려드렸으니까 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다? 계약자는 표준 수학일수보다 이가 크면 이제 큰 값 쓴다더라 분모에다가 그런다 뭐 너도 나도 큰 값 쓸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는 실제로는 계산해보면 1% 나왔는데 계산하니까 경과비율이 95%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잖아요. 날짜가 작은 것들은. 시상공이니까 시금치 같은 건 30일이잖아요. 나 표준 수학일수 90일이다. 이건 뭐다? 그러면 여기다 90을 쓰는 순간 경과비율이 엄청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즉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자들에게 실제 피해금을 어느 정도 위로를 해준다는 취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